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주 테마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우주 테마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추진이 불을 질렀습니다. 국내 주식 중에서 스페이스X의 소재를 납품하거나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이 폭등 중입니다. 이제는 스페이스X만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발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입니다. 다만 실제 발사에 사용되는 발사체와 우주선의 제작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합니다. 총괄 및 운영은 NASA가 하고 발사체, SLS 로켓 제작은 보잉이 핵심 코어 스테이지 등을 담당했고 우주선 제작은 록히드 마틴이 주계약자로 개발 및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발사체와 우주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사체와 우주선은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발사체는 우주로 짐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고 우주선은 사람이 타고 생활하며 이동하는 탑승 캡슐입니다. 발사체는 SLS 로켓입니다. 핵심 역할은 지구 탈출입니다. 지구에 강력한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 궤도까지 올라가기 위한 거대한 엔진과 연료통을 달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크기의 대부분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발사체의 운명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연료를 다 쓰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단 분리되어 바다에 떨어지거나 대기권에서 타버립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SLS는 기본적으로 소모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우주선은 영화에서 자주 봤듯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우주 항해 및 생존을 위한 시설입니다. 로켓 꼭대기에 탑재되는 작은 캡슐 부분입니다. 우주인들이 숨쉬고 먹고 자고 조종하는 공간입니다. 우주의 극한 환경 방사능, 진공, 고열으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귀환합니다. 달 궤도를 돌고 임무를 마친 뒤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낙하산을 펼치고 바다로 돌아오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 통신망 장악과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만들 생각입니다. 스페이스X는 200톤 중량을 싣고 우주로 튕겨나갑니다. 여기에 통신용 인공위성 수십 개를 싣고 가서 뿌릴 예정입니다. 지금 약 1만 개 정도 위성을 뿌렸는데 앞으로 4만 개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고 고도를 확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 단가가 확 낮아집니다. 각국 무선 통신사들은 머스크 앞에서 발발 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위성 통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만들 생각입니다. 스마트폰 업체도 긴장해야 합니다. 위성 통신은 테슬라 자율주행차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음영 지역은 사라지고 해외로 나갈 때 로밍도 필요 없습니다. 머스크가 지금까지 무선 통신 시장의 판을 확 뒤집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신박한 발상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중입니다.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텍사스주는 이번 여름에 정전이 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민원도 없고 땅값도 들지 않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최대 현안은 냉각입니다. 우주는 초저온입니다. 마이너스 200도입니다. 지구에서는 열을 식히기 위해 데이터 센터 컴퓨터를 바닷속에 짓는 발상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해결책입니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 패널로 조달합니다. 송전망도 필요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매출 구조가 역전했습니다. 스타링크 매출이 발사체 매출보다 많아졌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매출이 로켓 발사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단순한 운송 기업에서 글로벌 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구독 경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폰 비용이 한 달에 대체로 5만 원 이상입니다. 테슬라가 단가를 확 낮춰서 통신 요금을 책정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기지국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이통사는 기지국에 수조 원을 투자했고 이를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현금 태우기에서 현금 창출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에는 로켓 개발에 돈을 쏟아붓기만 했으나 이제는 스타링크 구독료라는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이 확보되어 스타쉽 개발비를 자체 조달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고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손익분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인 현금 창출로 설비 투자를 할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상장 준비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매출 고성장과 흑자 구조가 동시에 입증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IPO를 예상하며 이때 기업 가치는 현재의 23배로 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기업 가치에 500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2 미션은 1973년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 궤도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는 2월 6일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인 SLS 로켓은 지난 1월 17일 발사대에 거치되었으며 2월 2일 진행되는 실제 연료 주입 리허설 결과에 따라 최종 발사 시각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WDR은 영하 253도의 액체 수소와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주입해 밸브 및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최종 점검 과정입니다. 지난 아르테미스 1 미션이 무인으로 오리온 우주선의 기본 성능을 검증했다면 이번 아르테미스 2는 실제 우주인 4명이 탑승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발사된 우주선은 달 궤도를 돌아 지구로 귀환하는 자유귀환 궤도 방식을 채택해 승무원의 안전과 생명 유지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2027년으로 예정된 유인달 착륙 미션인 아르테미스3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성공 시 미국은 심우주 탐사 주도권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3차 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글렌의 3차 발사가 2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글렌은 지난 2차 발사에서 일단 부스터 회수에 성공하며 재사용 로켓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2차 발사 때 회수했던 일단 부스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만약 이번 발사에 성공한다면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의 팰컨 9, 팰컨 헤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위성 발사 및 로켓 재사용에 성공한 민간 우주 기업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미션의 페이로드는 적외도 위성통신 기업인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블루버드 7위성입니다. 해당 위성은 약 460에서 520km 고도에 투입된 후 자체 추진기를 이용해 최종 운영 궤도인 730km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는 뉴글렌이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실제 상업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상업적 발사 역량을 갖췄음을 시장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독점하던 대형 재사용 로켓 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12차 시험 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스타쉽의 12차 시험 발사가 3월 중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발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대폭 향상된 스타쉽 V3가 처음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V3 모델은 외형이 약 1.5m 커졌을 뿐만 아니라 신형 랩터 3 엔진을 탑재해 추력과 페이로드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11차 발사에서 슈퍼헤비 부스터의 공중 포획은 시도하지 않았으나 착수 및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안정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스타쉽은 2027년 아르테미스3 미션에서 달 착륙선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완전한 발사 성공은 물론 궤도 내 연료 재보급 기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스타쉽의 성공 여부는 기업 가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화성 이주라는 머스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향후 우주산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기업이 경쟁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의 성숙으로 kg당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적에도 위성 통신망과 우주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6년은 달 탐사와 화성 진출 준비가 맞물리며 우주가 단순한 탐사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상용화되면 우주 운송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우주 태양광, 우주 제조 등 차세대 산업의 개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로켓 발사가 국내 우주 테마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몰려있는 글로벌 픽 이벤트는 국내 우주항공 테마주에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IPO 기대감으로 재평가받으면서 스페이스X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지분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실적과 밸류체인 진입 여부가 주가 차별화의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발사체 엔진, 특수 소재, 위성 시스템 등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등의 우주군 창설 강화 기조와 맞물려 방산과 우주의 결합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다만 로켓 발사는 일정 연기나 실패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므로 이벤트 발생 전후의 높은 주가 변동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 플로우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된 핵심 소재, 부품 기업 위주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주 테마주는 계속 언론에 호들갑스럽게 뉴스를 뿌릴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에 우주만 한 소재가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상장 성공을 위해 온갖 말들을 해댈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말고도 나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도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계속 언론에 우주 산업 뉴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들썩거릴 것입니다. 우주 테마주는 올해 핵심 주도주군들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우주 테마주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